자, 이번 주 아실 범잡은 아주 한옥이 멋스러운 아름다운 전주에서 저희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. 자, 오늘은 특별히 법의학자 이호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한 몇 년 전 기사긴 한데요. 뭐 국내 법의학자가 60명밖에 없고 전북 지역에는 한 분만 이호 두 명 선생님만 있습니다. 우리 노상재 교수님 한 분 또 이제 됐고요. 60분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비해서 좀 적으신 편인가요? 적죠. 실은 네. 법의학자라는 직업이 드라마나 영화에 소개가 많이 되면서 선망하는 직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. 이제 의대생 입장에서는. 많아 보이는데 이제 추수가 안 되고 있죠. 예. 뭔가 뭐를 심을 때는 많아 보이는데 네. 다 키우고 나면 임자들이 다 있어서. 비유가 절묘하시네요. 아이, 감사합니다 작가님. 추수꾼 24년 하셨어요. 몇 건 정도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? 예, 직접 감정서를 쓴 건 약 3,000건 정도가 좀 넘고요. 동료들하고 같이 본 건들은 이제 기억은 없지만 5,000건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5천 건. 와. 상상이 안 가네요. 쉬울 것 같진 않은데. 그러니까 저희들 상식으로는 참 쉽지 않죠. 쉽지 않은. 저도 그 부검에 한번 3번 정도 네.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네. 처음에 가장 놀랐던 게 그 시체에 뭔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과 표정이 얼굴에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아직도 사실 생각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처음 봤던 게 실은 시신을 보는 것, 시신을 대하고 부검하는 것보다 부검이 끝나고 법정에 제출해야 될 감정서 작업이 저한테 더 스트레스예요. 다 기록하고 우리 의견을 제출하고 이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감정 기록은 남거든요. 20년, 10년 지났을 때 보면 그 당시 부검이의 소견서가 예, 큰 그렇죠. 증거가 되는 예, 경우도 예, 많고 예. 실마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결국 그걸 하려고 부검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시신 부검하는 그날은 그 자체는 스트레스는 아닙니다. 그 전공을 이제 의학을 공부하시면서 법학을 하셨다고 제가 우연히 이제 저희가 법정에 제출하는 감정서를 네. 제출하는 것이 법의학이거든요. 법률가들의 마인드나 법률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.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답변하는 동문서답이 될 수 있다는 네. 생각을 해서 법학사를 한 거죠. 법학사를 법학사. 공부하구나. 그래서 형법도 형사소송법도 배우니까 그전에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왜 이런 반복적이고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할까라고 했던 질문이 법률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맞춰서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답변하게 됐죠. 그래서 저희 후배들은 대부분 법학사를 해요. 일단 사건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2009년 6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. 그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 사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. 되게 끔찍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밤 8시 반쯤일 거예요. 이제 사건의 그 범죄자인 40대 이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 초등학생을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서 친 거예요. 일단 그 이 씨는 지금 현재 음주 운전 상태고 심지어는 지금 무면허 상태이기도 해요. 모든 게 안 좋죠. 200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2007년에 운전을 하다 잡힌 거예요.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초등학생을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. 답이 안 나오네.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그 교통사고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 아이를 일단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.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고 뭐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찍을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그랬고요. 아기가 다쳤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MRI를 지금 찍을 수 있느냐 해서 우리 간호사가 지금은 찍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갔다 그러네. 그래서 다시 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질 않고 이 아이를 태운 채로 광주시 외곽으로 나가서 담양의 호수가 근처로 가서 아이를 그 공기총으로 6발을 쏴서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. 죽이고 끔찍한 사건이죠. 더군다나 이제 CCTV가 다 남아 있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아이가 위태했다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 화면을 보면 이제 아이가 걸어가요 이렇게.
그러니까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.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3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응시를 하고 면허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아이를 이제 죽인 거예요. 아이를 죽이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고 이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술이 몇 차례 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범죄자가 이 사건을 벌이게 되는 이유도 음주운전으로 이 면허가 취소되고 한 거. 이 사건 자체도 이제 음주 중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고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보면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. 그런 상황까지는.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마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데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은 술이 아니었어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사실. 그래서 이게 사실 양형이 되게 궁금해요. 술을 마셨던 것이 이 사람의 판정이 어떻게?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체 무기징역? 유기로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술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그 실제 요즘도 주치감경 주치감경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 여론도 말이 많고 많죠.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만 그렇게 주치감경 잘 안 돼요 요즘에. 예. 오히려 이 자기가 술을 마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중해야 되는 네. 거예요 실제로는. 그리고 주치감경 이제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. 거의 이제 고의로 입실적 그렇죠. 고의로 예, 맞아요. 인정을 하죠. 그러니까 근 몇 년 만에 많이 분위기도 바뀐 거예요. 맞아요. 예.